22. 아이의 성경을 통하여 고도의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 아이의 4.0, 5.0, 6.0으로 급속 안구 운동 능력이 확보되면 초당 쉰자형 아이의 글 성경이 일단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의 글 포커스 성경을 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초당 쉰자형이 일단 보이면 이해도가 떨어지더라도 5분 정도 소요되는 일주를 봅니다. 될 수 있는 한 이해하려고 집중할 수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겠다고 하는 느긋한 심정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 다음 초당 30자형으로 내려가서 일주를 봅니다. 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쉰자형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혹은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사가 많이 포함된 문장은 두뇌가 미처 못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속독을 하면서 참 이상하고 신기한 부분입니다. 명사에 대한 단어 친화도가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항상 사용하는 것이니 전광석화처럼 이해합니다. 명사를 동사와 같이 전광석화처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속독 수련이기도 합니다. 역시 무한 반복하여 보는 수밖에 없고 안다고 제껴놓는 것이 아니고 아는 단어일수록 많이 쓰이는 단어이니 더욱 반복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한 접근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시험도 점점 이런 고도의 의식 자금을 테스트하는 쪽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일 뿐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야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보는 기술부터 시작하여 의식 수준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초당 30자형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이 10에서 20%가 된다고 해서 이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수준이 바로 자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갭은 무력에 의해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갭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외 같은 것이 이런 점에서 좀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잘 활용하면 좋지만 말입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은 다독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당 20자형 그리고 초당 10자형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는 적어도 속도 문제보다는 내용 자체 문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초당 20자형도 분당 1200자라는 것인데 성경의 경우는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100 독했다고 해서 완전히 파악한 것도 아니고 3만도 하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보물과 같아 우리의 전생애나 우주의 모든 지식을 연결하면서 반주하고 새로운 생각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해 아래 새로운 것이었다고 했지만 당장의 현안에 대한 바른 답은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되 장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당장은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과 인류의 난주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초당 10에서 20자는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다시 재표해야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그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듣는 것에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해진 시간을 주기적으로 듣고 나머지 시간은 돈 버는 일이나 즐기는 일에 투입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 사람이 있겠지만 더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만 의존하는 경우 사실상 1회당 성경 구절 몇 줄에 불과하니 1년 동안 고작 성경 몇십 페이지만 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남의 성경 연구 결과를 듣는 것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졸면서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도 보다 깊이를 더합니다. 저희 집은 TV를 항상 틀어놓기 때문에 집안에서 성경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느덧 20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봐야 4권 정도 통독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성경 읽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본다 해도 일독에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제 성경은 새로운 성경으로 급제하고 회사 사무실로 가져왔는데 페이지마다 접히지 않은 페이지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뿌듯한 게 어쨌든 열심히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보는 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조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 당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보면 좋은 것을 넘어 안 보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성경 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보는 분도 있지만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한 영의 양식을 얻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초당 쉰자형 글을 포커스 성경을 TV로 보려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저녁에 보면 잘 보이기는 하는데 작년 때문인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수록 받아들여질 때까지 오기로라도 반복하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지식 없이 생겨도 인류 난제 해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반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부수적인 것으로 이용합니다. 돈 버는 것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쩌면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불안했는데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보니 불안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라도 성경에 매인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성경을 보다 온전히 자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각오로 덤비는 것이 좋습니다. 암송을 하고 묵상 단기가 되면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스테반도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놀라운 서신들을 써서 성경책에 자신의 글을 상당 부분 차지하게 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기존 성경을 외우지 않고서는 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즉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영혼 구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천국을 소망한다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바를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연이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신앙글도 줄기차게 올렸습니다. 1500개 정도 올렸으니 상당히 많이 올린 셈이 됩니다. 이 정도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 단계와 묵상 단계를 어느 정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두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일단 경제 문제를 살려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불쌍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제가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일단 어려운 사람은 도우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부분을 추구하다 실패했지만 자유주의일수록 더 강력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8억 원을 모든 사람은 친척이 어려워도 일단 10억 원을 채우고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척을 도와주면서 해도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고 복을 받아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돕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들도 돕는 기술을 익히지도 못했습니다. 미숙하게 돕다가 부작용만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몰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10분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뭐뭐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한 이런 말도 싫어졌습니다. 부자가 되면 된 것이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구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음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남을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별로 도와준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금 도와준 것 가지고 대단히 뿌듯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해도 안 되고 자녀들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은 남에게 넘겨주고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하여 몰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은 좋지 않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을 만한 것이라면 인생이란 그 정도 고통을 달고 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고 가족 누군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생활을 재편집해서 나도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뭔가를 바꾸기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좀 규모가 작아지는 것에 대한 심정 고통을 극복하기만 하면 될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100명에게 10만 원씩 주면서 남을 돕는 데 쓰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몇 개월이라도 소모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 저도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남을 돕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지만 굳이 제가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른손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발명 정보 역시 1,500개 이상 작성했는데 리얼타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5년이 경과되었는데 수천 명의 발명인들이 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한 명은 어느덧 다음 달부터 생산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5년 이상 고생했는데 결국은 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면 그 힘듦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대리점 하나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런 부담을 갖지 말고 열심히 수출까지 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EEFLMV이고 세계적인 제품이므로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도 고생이 많지만 이런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담담히 지내고 있고 아이웰 가속 학습법도 그 이상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명가들이 각자 성공하여 보다 나아진 위치에서 다시 만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일본의 어느 발명가가 7,000명의 발명가를 도와주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돈을 모아 발명회관을 지어주었다는 말에 셈이 나서 그렇게 실천한 것뿐입니다. 잘하면 대한민국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겠다고 하는 수는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좀 멀리 돌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큰 대가를 얻고 저 세상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지 한 구절을 놓고 2시간 이상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몇 개월간 고민하기도 합니다. 10분의 20여 페이지를 TV 클 포커스로 보다 보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 한두 구절이 특별히 눈에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 100자형을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0자형, 50자형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경우든 일단 급속 안구 운동이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좌우로 30초간 안구를 회전시키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영국 대학 연구 결과가 1년 전에 나와 저는 상당히 공모되었습니다. 아이웰의 주관식이 이런 안구 운동이고 더 나아가 구현이 쉽지 않은 급속 안구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라톤의 경우 초반 30에서 50자형이 적당합니다. 30분 보고 10분 쉬고 하는 식으로 10시간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당 50자형인 경우 일독이 가능하며 하루 일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급속 안구 운동이 덜 되지만 이해도는 높습니다. 저녁에는 급속 안구 운동이 잘 되지만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다 보니 정신이 혼탁해져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응용하면 공부가 잘 되는 의식 상태인지 아닌지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낮점 10분이 의외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의 능력, 섭리, 은혜, 사랑,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양될 수 있습니다. 빨리 보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크롤 포커스라고 하는 초당 100자형 위주로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지만 최근 2년 사이에 개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틸 포커스 1초 1에서 30페이지 속도입니다. 극단적인 두뇌 개발이 되니 아이웰 두뇌 개발 가속 학습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크롤 포커스 1초 100자로 속발음 습관을 해소하게 되면 보다 쉽게 스틸 포커스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틸 포커스는 언젠가 후회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도 나름대로의 효과를 타나내기 때문입니다. 크롤 포커스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스틸 포커스로는 당장은 간접 효과를 나타내고 서서히 직접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간접 효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간접 효과입니다. 통찰력, 직관력에 보다 유리한 것이 이런 간접 효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틸 포커스는 1초 1에서 30페이지 속도가 가능하니 포토 포커스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시생의 경우 30분이면 만 페이지 일독이 어쨌든 가능하고 초기에는 간접 효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라고 느껴지는 것만으로 시간의 절반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공부 방식대로 하되 이런 간접 효과를 유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니 위험 부담도 없습니다. 주부가 갑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려니 민법 용어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분짜리 민법 스틸 포커스 특수 영상을 100번 정도 보면 되는 것입니다. 100번 그러면 벅찰 것 같지만 1도 5분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웰 두뇌 개발 가속 학습법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독이나 만독을 하다 보면 내용이 고속 페이지 전원임에도 이해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초 10페이지는 1초 6천자에 해당됩니다. 아마추어 선수 정도의 노력을 하여야 도달할 수 있지만 자신의 학습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보통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학습에 있어서는 어쨌든 프로든 준프로든 되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도의 의식이란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이 내용을 알아채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어쩌면 부가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이처럼 빠를수록 더 잘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20대 전에 이런 능력을 갖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가능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속도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늘어나 하루 책장 하나 분을 읽어제끼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웰이 문명의 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 아쉽지만 이런 것이 보다 쉽게 누구나 달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당 1분도 더 걸리던 것이 10페이지 1초에 가능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두뇌는 1000배 빨라진 셈이 됩니다. 물론 1000에서 만번 반복한 결과입니다만 이런 사람은 처음 본 책의 경우 페이지당 1초 소요량이 최소한 100배 빨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될 수 있으니 인간의 두뇌는 지극히 가변적이고 자신의 두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할 사람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럼 책무가 좋으실 사람은 어느 교수가 언급한 2000권을 뛰어넘어 10000권의 고지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 난제를 조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현존하는 지식인 수준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100배 정도 능가하지 않으면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이웰 두뇌 개발 가속 학습법이 나온 것을 보면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문제를 해결해왔고 이 말은 그 해결 방도를 발굴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도, 신앙, 발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3. 스포츠와 독서에 활용되는 포토포커스 수연 방법 정리 공개. 1단계. 점이 든 손가락을 사용하든 발코 1에서 2m 떨어진 물체를 보면 점이나 손가락이 두 개로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포토포커스 시선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탭을 사용할 때는 문자 내용들이 양눈에 이집되면 안 됩니다. 이에 1단계. 100% 확실한 포토포커스 시선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스틸 포커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눈 오른눈으로 다른 이미지가 보인다면 원천적으로 포토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같은 이미지가 보여야 하는데 만일 책이 문자일 경우 같은 문자가 보이는 상태라면 이 역시 문자를 인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격입니다. 문자가 아닌 일반적인 물체 이미지라면 무의식 영역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대충 인식이 됩니다. 포토포커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자인데 이 문자는 초점을 맞춰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포토포커스로 분후의 무의식 영역과 연결된 망막 주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전한 포토포커스 시선 처리가 아니면 적어도 포토포커스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웰 F1 2등으로 테스트해보면 좌우 눈으로 문자 내용이 언뜻 들어옵니다. 그것도 좌우 다른 이미지로. 동시에 좌우가 똑같게 보인다면 포토포커스를 떠나서 양쪽 눈을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데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양눈 따로 놀기로 속도기든 동체 시각이든 중요합니다만 차차 언급해 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2단계. 시야가 대폭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속도 수련으로는 단지 10폭이 넓어지고 그 10폭의 면적 기준으로 25배 확장된다고 해도 전체 시야를 놓고 보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 앞에 펼쳐지는 전체 전경을 비록 무의식 위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포토포커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물체인 경우 의식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의식 반 무의식 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100% 무의식이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식이 주종을 이루고 무의식이 간간히 활용되는 형태여야 할 것입니다. 수련이라기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차들이 천천히 가는 길 옆에서 바로 앞에 차를 일반적인 초점 맞추기로 보다가 포토포커스로 전환하는 것을 반복해보면 포토포커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볼 때도 초점을 페이지면에 맞추어 보면 아무리 10폭이 넓어도 손바닥 크기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3만 번씩 성경을 보다 보면 한 페이지가 순식간에 들어오지만 그것은 반복에 의한 다른 효과이고 일반화된 개념이 아니고 따로 취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포토포커스를 제대로 하면 전체 페이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단 인식이 안 되고 무의식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식이 0%가 될수록 포토포커스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인식이 1%라도 되면 포토포커스 효과는 10% 이상씩 떨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10% 이상 인식이 되면 포토포커스 효과는 90% 이상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통의 방법으로 보면 눈에 들어 오는 1초당 10 여자는 스틸 포커스를 한다고 할 수 있고 다른 글자들은 포토포커스 되는 것이지만 스틸 포커스라는 인식작용이 너무 크므로 다른 글자에 대한 포토포커스 효과는 10%도 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수천 번 이상 반복하면 나름대로 누적 효과는 있게 됩니다. 어쨌든 100%에 가깝지 않으면 급격히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제대로 되고 있나 궁금해하면서 문자 내용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돈의 자체로 뭔 내용인지 확인하는 본능이 작동하여 좌우 눈이 각각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무의식 작용에 의한 습관조차도 고쳐야 하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 시선 처리 방법은 한두 시간이면 숙달되고 몇 개월 지나면 순식간에 포토포커스와 스틸 포커스를 상호 전환할 수 있게도 되지만 완벽한 포토포커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F1, 2등으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가 0.03 필드, 0.3초단위로 넘어가야 확인이 용이하므로 책보다는 컴퓨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실전 단계입니다. 운동에 있어서는 순간적으로는 100% 포토포커스가 요구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선을 맞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좌우 눈이 각각 따로 다른 물체를 보고 각각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몇 배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틸 포커스, 크롤 포커스, 포토포커스와 소리까지 감안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혼자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500원 야구 연습장입니다. 탁구도 좋습니다. 어느 분은 여러 명에게 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속독 수련 덕분에 적어도 동시에 날아오는 주먹들이 한꺼번에 보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얻어맞아서 안타깝지만 그 다음 단계로 그 주먹들을 피하고 더 나아가 주먹과 발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훈련을 한다면 더 이상 매를 맞고 다니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포토포커스는 망막 주변부를 활용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동시에 빨리 인지하려면 포토포커스 상태로 대비하고 있다가 움직임이 포착되는 순간 스틸 포커스로 돌아와 표적을 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간 전환 수련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투기에도 적용하고 스포츠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만 건의 소설 데이터가 흘러다닙니다. 이런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잘 정리하여 키보드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서 보면 분당 100만자 이상의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관건은 완벽한 포토포커스 시선 처리입니다. 포토 리딩 책을 보면 포토포커스 전으로 다양한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번도 쉽게 통독할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넘겨가면서 본다면야 넘기는 작업도 그런데요. 어떻게든 한두 번에 끝내기 위하여 전후 이해 과정이 필요하지만 넘기는 작업에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텍스트들은 아마도 스크린을 하여 텍스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당 일정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워드를 화면에 꽉 채웠을 때 폭과 일치하도록 문자 크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하면 작업이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수험생의 경우 어머니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낸 사람은 그 순간 세계 학습계의 지존이 된 것입니다. 속독 능력 향상을 위한 단어 친화력 향상을 위하여 기억, 니은 등의 단어 구성 요소에 친숙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각약 어거든 우리가 익숙한 글자 내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를 선별해보니 약 1100개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부단히 반복하여 본 것만으로도 속독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1초당 30개를 볼 수 있는 특수 영상을 시작하면 40초 이내에 일독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독이란 분후에 명확히 각이라는 작업을 말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어도 100번 이상 반복하는 것으로 전에 없는 속독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치밀하게 접근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100명의 박사보다 한 명의 아이디어맨이 더 큰 위력을 종종 발휘합니다. 아이웰은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더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5년간 3,500개 아이디어를 메모한 분해를 가지고 아이웰의 아이디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자북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도 실패했다는 전자북을 아이웰은 속도 분야를 편전하고 이를 전자북에 부과한 것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개월이면 늦다, 일주일 내여야 한다는 식 말입니다. 혹 그런 사람이 천에 하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30% 이상은 그럴 수 있는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를 익히다 보면 지질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 정도 진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독 수련 및 분해 개발 수련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몇씩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해는 특별히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 것으로도 될 수 있고 뭔가 생체적인 급격한 변화가 있어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2년을 맥시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낭비된 기간이 아니라 적어도 종전 반복되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10배 효과적인 공부를 수행하는 기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아이웰은 될 수 있으면 현재 하는 학습을 가속 학습으로 진보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10년이 걸려도 낭비가 아닙니다. 단 하루를 해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이웰 학습법입니다. 이런 본질을 이해해야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어느 날 갑자기 득도하는 체험을 보다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웰은 반드시 수련 방식을 초집적화하여 초단 시간 내에 분해 세포의 생체 변화와 전기적 특성 변화와 신성 변화를 일으켜 신인류 탄생의 견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1조 100자 크롤 포커스 성경 프로그램만으로도 전에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개발된 이런 것으로 분해를 개발하면서 더욱 강력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천 명 이상이 투입되어 데이터를 쏟아내어야 정답 도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답을 낸 사람은 그 순간 세계 학습계의 지존이 되는 것입니다. 24. 3D 영상 두통 유발할 수도. 3D 입체 영상용 아이웰 백신. 3D 영상 두통 유발할 수도. 3D TV나 영화를 보는 것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9일 미국 안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같은 3D 영화가 갈수록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번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가전 전시회 CES 2010에서도 다양한 3D TV 수상기들이 소개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3D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편안한 경험을 가져다 주지만 장시간 시점의 경우 눈 질환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시카고 노스 웨스턴 대학 안과학 교수 마이크 로젠버그 박사는 많은 경우 눈 근육이 약간 불균형해지는 등 아주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뇌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로젠버그 박사에 의하면 3D 영화를 보며 사람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감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보다 많은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어 두통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아이웰의 급속 안구 운동이 이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3포커스를 통하여 역시 3D 영화를 볼 때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선 처리가 불편하지만 수십 회 정도 하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양눈 따로 보기는 돈의 개발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 처리 대비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CES 리포트 3D TV 시즈로 본이 뉴욕 맨체스터 대학의 안과학 및 신경학 교수인 데브러 프리드먼 박사는 정상적인 경우 양쪽 눈은 서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상을 보는데 이것이 뇌에서 깊이에 대한 지각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3D 영화의 영상들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상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눈이 약간 빗나간다면 뇌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불균형은 일부 사람들에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안과 학회 회원인 캔자스시티의 안과 전문의 톤 해건 박사는 정상적으로 깊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3D 영상을 아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눈 근육에 문제가 있어 부은이 같은 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3D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영화관의 90%의 3D 장비를 공급하는 르데엘 칼먼 대변인은 두통과 구역질이 3D 기술이 확산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시인했다. 그는 과거 3D 기술은 2대의 영상기를 사용, 한 대는 왼쪽 눈에 영상을 투사하고 나머지 한 대는 오른쪽 눈에 영상을 투사해 관객들이 3D 안경을 쓰고 보도록 했는데 화면이 잘 맞지 않아 관객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밝히고 리든 단독 디지털 영상기를 사용, 양쪽 눈 사이에 초당 144회에 걸쳐 영상을 주고받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두통과 구토증은 속독 수련에 항상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라 하나를 거쳐야 할 통과 의대라고 할 수 있어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웰 크롤 포커스 수련을 많이 하면 이런 두통과 구역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3D 영화 사용 전 아이웰 크롤 포커스를 항상하도록 정량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D 입체 영상용 아이웰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초당 144회에 걸쳐 영상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정보입니다.